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는 광고 영상이에요. 제 유튜브 채널의 첫 번째 광고 영상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에서 광고 협의 문의가 와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광고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광고로 비용을 받고 협찬을 받으면요, 그 브랜드가 그 모델이 구려도 구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니까요.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요청사항도 많아져요. 이벤트는 빼주세요, 저 설명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시계를 괜찮다, 훌륭하다, 이쁘다 라고 빠는 게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 영상은 광고주님이 저한테 요청한 게 아니라 제가 광고주님한테 요청했어요. 사장님, 저 그 시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리뷰하게 협찬이 가능할까요? 가불관계가 바뀐 거죠. 이 파일럿 워치를 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 채널을 이 파일럿 워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홍보하고 싶었어요. 지원해주신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사장님에게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아쉽게도 거절하셨고요.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인터뷰는 부담스럽습니다. 내용은 마음대로 하세요. 냉. 자, 그럼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 브랜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였을까? 혹시 이게 어그로처럼 느껴지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그로예요. 농담이고요. 제가 여러 영상으로 국내 시계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한국에 시계 브랜드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브랜드는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대한민국 시계 브랜드는 명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카피캣과 현실감이 전혀 없는 디자인과 가격을 가진 브랜드와 시계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모델을 생산하는 브랜드, 너무 마니악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브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취미 수준에 그친 상업성이 전혀 없는 브랜드만 존재해요. 이번에 이 우드패커 파일럿 워치는 위에 안 좋은 선례들을 전부 비껴갖고 정말 시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모델을 출시한 것 같아서 제 채널의 첫 번째 광고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시계 빌런 중 한 사람으로서 천천히 제 소감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장님께서는 이 파일럿 워치의 디자인의 기원을 RAF, 영국군의 군용시계에서 가져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잠깐 돌아온 야사 타임. 이미 알고 계시거나 지겨우시면 바로 모델 리뷰로 넘어가셔도 좋아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과 독일을 주축으로 한 추축국 간의 전쟁이 발발했어요. 전쟁은 무섭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모든 상업기업들은 전부 군수업체로 강제적으로 전환되죠.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전자기기들이 없을 때라 정확한 시간을 측정 가능한 튼튼한 시계가 전쟁의 필수였어요. 그래서 영국군과 독일군은 시계 브랜드에게 군용시계 제작을 요청해요. 하지만 영국 내에는 그 당시 괜찮은 시계 브랜드가 없어서 동맹국들에게 그 시계 제작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참가한 브랜드가, 그리고 영국군에서 제시한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브랜드가 바로 아래에 부렌, 시마, 에테르나, 가라나, 예거, 르마니아, 론진, IWC, 오미가, 레코드, 티모르, 베르텍스였어요. 바로 더티 더즌이라고 불리는 12개의 브랜드였어요. 이 중에서 현존하는 브랜드는 예거, 론진, IWC, 오메가, 에테르나가 있고, 티모르와 베르텍스도 죽었다가 얼마 전에 부활을 했어요. 이 군용시계들은 WWW라는 와치, 리스트, 워터프루프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영국군의 소유물을 상징하는 브로드 에로우라는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이번에는 독일군입니다. 영국군의 RAF 디자인과 다르게 비유렌으로 불리는 이 독일군의 군용시계의 디자인은 5개의 브랜드가 참가하는데 랑에, 벤페, 스토바, 라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IWC예요. 디자인의 타입은 A형과 B형으로 갈리는데 아래쪽 디자인이 A형, 위쪽 디자인이 B형이에요. IWC는 연합군과 독일군 모두 시계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두 국가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IWC는 파일럿 워치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었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IWC가 마크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시계 덕후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공식적으로 영국군으로부터 인정받고 사용된 모델은 마크 11이에요. 그 다음 마크 12, 마크 13과 14는 없는데 13은 서구권에서 재수없는 숫자예요. 13일의 금요일 들어보셨죠? 14는 동양권에서 재수없는 숫자고요. 그 다음 마크 15입니다. 그런데 마크 16부터 돌연 독일군의 비유렌 디자인으로 바뀌어버려요. 헤리티지가 중요한 군용시계의 이런 뜬금없는 변화는 시계 덕후들을 당혹시켰어요.
모델의 라인업은 마크예요. 마크는 영국군이 붙인 영국군의 라인업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디자인이 독일군 거네? 그것도 전쟁 상대국? 이 비오렌을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모델의 이름과 케이스 디자인은 아직 영국군의 RAF 디자인이고 다이얼과 핸즈 그리고 삼각정만 독일군의 비오렌으로 바뀐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해서 두 전쟁국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이 디자인은 마크 16부터 마크 18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오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 출시한 파일럿 워치인 스피파이어까지 이 디자인을 계승하고 있어요. 헤리티지를 중시하는 매니아층에게는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근본에 따른 비난이고 시계는 이쁘면 장땡이잖아요. IWC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IWC. 사장님께 이 모델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장님은 우드패커 파일럿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개인이 시계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브랜드를 정하고 디자인을 정하고 시계를 제작하는 업체에 의뢰하면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줘요. 이 쉬운 걸 아무나 못하죠. 소량으로 제작하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요. 값비싼 마이크로 브랜드를 살 사람은 없으니까요. 대량으로 주문하면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시장성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드패커 사장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39mm의 사이즈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착용 가능한 사이즈고 시계의 디자인은 RAF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 아니에요. 대부분 호호호 얼굴을 이쁘게 만들면 몸은 허한 경우가 많은데 스펙적으로도 군용시계에 걸맞게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200m 방수에 안정적인 NH35 무브먼트를 쓰면서요. 다이얼부터 천천히 볼게요. RAF 색감을 따르고 있고 그 빈티지들보다 조금 더 짙은 색감인 것 같아요. 아주 매트한 블랙과 갈색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프린팅 되어 있는 레일로드와 인덱스의 야광점들은 마이크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발려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을 토대로 만든 모델이라 디자인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꼽아볼게요. 첫 번째는 인덱스 폰트예요. 폰트가 되게 현대적이야. 빈티지인 RAF 다이얼과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 폰트는 요즘 많이 쓰이는 바탕체 혹은 슈먼 명조체와 흡사해요. 이 느낌을 조금 더 동글동글한 빈티지체로 바꾸었으면 제가 느끼는 이질감이 좀 덜했을까요? 두 번째는 브로드 에로우 마크예요. 브로드 에로우 마크는 영국군의 소유물이라는 뜻으로 영국 군납이란 표시죠. 이 모델이 영국군에게 혹은 연합군에게 제공되었던 시계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마크를 붙일 수 없지만 그런데 이건 과한 기준이라고 보는 게 최근에 출시한 오메가 No Time to Die 잊지도 않은 가상의 영국 영화인 007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브로드 에로우 마크가 들어간 데다가 심지어 군용 넘버까지 넣어놨어요. 시계판에서 허용해주는 시적 허용이라고 봐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고치고 싶은 건 이 브로드 에로우 마크가 다이얼과 인덱스 크기에 비해서 조금 큰 것 같아요. 이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이 마크의 위치를 조금만 더 위로 올리면서 밸런스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이건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반면 12시 방향의 우드패커라는 브랜드 네임의 크기와 폰트, 포지션은 다이얼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용두인데 이 용두가 양파처럼 생겨서 양파용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파용두는 RAF 쪽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파일럿 워치나 제니스 파일럿 혹은 비오렌 쪽에 더 익숙한 용도예요. 이것도 사장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해요. 그런데 이 양파 용도를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실 거예요. 거의 다 했다고. 거의 끝났어. 케이스는 아주 노멀해요. RAF를 그대로 따온 디자인이라서 RAF 디자인을 가진 시계라면 이 케이스의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평평한 사파이어 글래스는 완벽하게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 있고 케이스백을 포함해도 두께가 얇은 편이라 착용감은 굉장히 뛰어나요. 게다가 케이스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러그가 손목을 감싸는 쉐입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착용감이 더 좋게 느껴져요. 얇게 잘 빠진 러그는 줄질도 되게 잘 받고요. 이런 얇은 러그를 가진 시계는 아무거나 꼽아놔도 이쁩니다. 케이스백은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해요. 예전에 시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 때는 화려한 각인이 들어간 케이스백이나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한 시스루백을 더 선호했을 텐데 저 같은 시계 덕후가 되면 이런 케이스백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치장들은 다 거추장스러워져요. 롤렉스는 절대 케이스백에 장난치지 않죠. 괜히 케이스백을 요망하게 꾸며두면 두께만 두꺼워지고 손목에 자국만 남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인데 베젤 부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베젤 부분이 정면에서 봤을 때는 평평하게 만들어진 파일럿 너츠들이 있어요. 그 디자인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건 개취예요. 특히 IWC 마크 시리즈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RAF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마이크로 브랜드는 평평한 베젤 디자인을 내놓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시계의 폴리싱과 브러싱 수준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게 두말할 것 없이 다른 메이저 브랜드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세이코 터틀, 하나는 해밀턴의 카키필드, 하나는 태그호어의 아쿠아레이서입니다. 브러싱 수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거의 없어요. 스트랩은 제가 보통 리뷰를 안 하는데 이건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기성 스트랩 브랜드 말고 국내에는 빈티지 스트랩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상호는 밝힐 수 없지만 가장 큰 메이저 2군데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 정도 수준의 스트랩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6-7만원이 기본으로 설정된 기본 제작 비용에 버클값 5,000원, 기림의 값 만원, 2차 기림의 값 2만원, 실색상 바꾸는데 만원, 이런 식으로요. 이 정도 퀄리티의 스트랩을 개인 제작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10만원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구가 필요 없이 스트랩을 탈거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지 탈착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건 아무래도 첫 번째 모델이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이 모델의 가격은 23만원이에요. 23만원. 23만원으로 이 정도의 디자인과 퀄리티를 가진 시계를 만나본다는 건 중국을 포함해서도 쉽지 않아요. 기본을 지켰고 과하지 않으면서 가격에 솔직해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이 브랜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한국산 마이크로 브랜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은 우드패커 사장님으로부터 시계만 지원받고 만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